끝까지 받고. 승리! 감사합니다. 이제 꼭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목도리 스타일이야. 아유, 청와대 가시면 좀 못 보여요. 외모도 한 번씩 보러 온다니까. 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6시 27분이 향하고 있습니다. 패널 6분과 함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달라진 청와대의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보시죠. 네. 관청이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관청이 존경 몰라 이제 이게 자세한 얘기는 전혀 모르겠어. 배고프다는 얘기 우선 나는 밥 먹자 그랬는데 우리 주점이 들어가서 라면 하나 끓여서 먹고. 아유 세상에. 잘 다녀오시오. 가 다녀와요. 멋있네. 당신 최고네.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건데 하도 못 보았던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렇게 지금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아주 소탈하죠.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스승의 날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 순직을 인정해라 하는 지시를 내렸고 권위적인 영부인 대신에 여사님으로 불러달라 하는 것이 대통령 영부인 뜻입니다. 여민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나누고 마크맨들 대선 기간 동안 이제 같이 붙어 다닌 기자들과 북악산에 올랐고요. 그리고 김 여사는 우리 민원인 호소 듣고 손을 잡고 그냥 라면 먹고 가자고 불러드리고 이삿짐도 직접 꾸리고 빌라 이웃들에게 시루떡을 돌리지를 않나 대통령 출근길에 팔짱을 끼고 허리 굽혀 배웅을 하는 모습까지 정말 아주 늘 봤으면 좋겠다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을 그동안에 워낙 못 봐왔는데 국민들의 심정을 서정욱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게 대통령의 아마 특징 중에요. 예? 가장 큰 게 옛날에는 그 본관에서 근무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비서동 그 여민관으로 옮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여민관은 맹자에서 노는 예. 여민 동락에서 논 말입니다. 예. 바로 이게 국민과 더불어 같이 이게 그 즐거움을 누린다. 네. 저는 이게 정말 국민들이 느끼는 마음은 대통령이 이제 우리와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구나. 예. 소통과 탈건이로 이런 이제 여민 동락의 감정을 느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게 역대 대통령 반대였어요. 네. 항상 이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이 미약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시작도 끝도 창대한 네. 정말 이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봅니다. 정기람 소장님. 저는 유종지미라고 했는데요. 예. 또 국민들이 보는 눈은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국민들은 또 역대 대통령들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첫 시작은 아주 좋습니다만 예. 어떤 은은한 그 문샤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국민들에게 그 대중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네. 또 소통과 어떤 그 권위를 탈피한 모습이 네. 임기 내내 지속돼서 네. 결국 임기 마치는 그 순간에도 국민들로부터 저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차 교수님. 저는 뭐 이 국민들이 보면서 이게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지난번 촛불 전국 때 이게 나라냐 예.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자책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대통령과 이 영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뭔가 지금 이 정상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게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사는 셈이죠. 거잖아요, 그냥. 저는 사실 특별하지 근데 않고. 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상당히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사실 그 역대 대통령들도 상당히 이런 파격적인 소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네, 지금 네, 네. 국민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을 이렇게 또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4년 전. 그때. 이 1993년도에 문민정부가 출범할 때 그런 느낌이 좀 네, 듭니다. 네, 사실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니, 예. 집권을 했을 때 청와대 앞길 개방하고 예. 그리고 안가 철폐하고 예. 칼국수 먹고 예. 그 정치 자금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상당히 이 소탈하고 그 탈근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네. 국민적 지지도가 그때 한때 90%까지 하늘을 찔렀어요, 하늘을 찔렀죠. 정말. 그래서 예, 예. 그 지지율에 힘입어서 예. 뭐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아주 정말 전격적인 전광석화처럼 그런 이 했죠. 개혁을 하면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었는데 예, 예. 문제는 그 지지율에 나름대로 상당히 좀 그 뭡니까 이 좀 오만해졌다고 할까요? 예, 국정을 예, 상당히 예. 그렇게 무리하게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예. 그런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정말. 반면교사로 좀 삼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황 선생님. 그러니까 이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어서 트럼프가 돼가지고 예. 오바마가 했던 거하고는 무조건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 박근혜 정부의 전 정부의 예. 불통과 권위 부분을 소통과 탈권위 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걸 넘어가지고 예.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제 저런 어떤 지금 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어떤 이 과거 정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극복하는 모습에서 이제 더 이 자신을 반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59%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 부분을 심각하게 좀 또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그래야- 저는 보고요. 그래야 뭔가 해결할 수가 있고. 링컨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고 수십일 동안을 대외적으로 거의 발언을 하지 않고 반대자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진정으로 네. 소통과 탈건위는 예. 이 정치적 적대 진영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동근 대표는 결과물을 내놔야 될 거요. 그래야 이 지지가 멀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그 압도적인 50% 넘는 지지를 달라. 그리고 또 당에서는 어떤 당 나름대로는 매직 넘버를 할 수 있는 45% 지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들은 41.4%를 예. 지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60% 이상은 지지를 안 한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은 상당히 이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이 양강 구도에서 대세론 속에서 어째 말하면 좀 누구나 다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게 쭉 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겁니다. 예. 지난 그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아슬아슬했죠. 까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할 정도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좀 이렇게 일방적인 어떤 당선 네. 이런 부분들이 그 본인들한테 그 어째 말하면 긴장감을 또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예, 이런 예. 우려도 많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네. 초기에 어떤 소탈하고 네. 겸손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준비되고 철저한 행보가 예. 75% 정도가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거는
이 엄밀하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봐야 될 것은 기대감이라는 거죠. 기대감. 예. 정말 국정을 잘해서 예. 75% 이상의 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기대감이 그렇다. 예.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렇게 예. 철저하게 예.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예. 이런 생각입니다. 노 변호사님. 네. 뭐 기대가 75%, 네. 우려가 혹은 의심이 24%. 또 하나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요. 저 친구가 페이스북에다 올리더라고요. 사진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보면 우리 그 김정숙 여사가 너무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듯한 눈빛으로 항상 쳐다보는 사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사진에서도 엄청나게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이제 막 그러는데 아마 그런 것을 보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 입장에서는 아 정말 부럽다 정숙 씨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거 얘기가? 부러운 정숙 씨 우리 부러우면 지는 거다 노 그러는데 변호사님 되게 매우 문제 있어요? 네? 그리고 괜히 친구 핑계 대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별개로 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 당연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부부가 저래야죠. 어떠세요? 제게서 그러세요? 아 그렇죠. 나는 우리 집 보는 것 같다니까. 아니 뭐 당연한 뭐 건데 뭘. 믿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혼을 많이 시켜봤는데요. 전혀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만나는 사람들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렇게 말씀하신 분치고 사실 이렇게 잘 되는 분 아니 여기를 꼭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네. 그렇고요. 하여튼 저는 부러워한다. 걱정 마세요. 살 만큼 다 살았어요. 인체 뭐. 근데 다 부럽습니다. 결론은 하여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잖아요. 옛말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얼마나 보면서 하루가 기분이 좋게 시작되겠어요. 국민들이. 일단 취임 행보부터 정말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 문재인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은 취임 첫 5일에서도 정말 그 행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고 여러분 비교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네, 국민의 바람이 담긴 희망이 열리는 나무 제막을 하였습니다. 희망 복주머니 안에는 국민들이 대통령께 바라는 희망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달려있는 복주머니 하나하나에 국민 여러분의 희망과 기대가 담겨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에 제가 꼭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취임 첫 주를 저희가 지금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주로 집무실 밖에서 하루를 보냈고 박 전 대통령은 주로 관저 안에 있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첫째 날 문 대통령은 취임식 그리고 야 사당 대표를 직접 만났고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총리, 비서실장 이렇게 다 직접 발표했습니다. 전직 박 대통령은 취임식만 했습니다. 둘째 날이 박자, 문 대통령은 신임 비서관과 오찬을 하고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국정농단 재조사 지시를 바로 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둘째 날 방한한 외교사절과의 만남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자 박 전 대통령은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고 그다음은 일정이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 바쁩니다. 인천공항에 비정규직을 방문하고 청와대 직원들과 또 돌아와서 점심을 함께하고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지시하고 일자리위원회 설치까지 지시했습니다. 넷째 날 박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이 3.1절 행사 준비만 하고 하루를 보냈고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북악산에 올랐습니다. 다섯째 날 3.1절 행사에 참석했고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관련 NSC를 주재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무슨 한 5달 지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하는지요. 취임 행보 비교 평가 간단히 노 변호사님부터 예, 한 20초 정도씩만 하시죠. 5초만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예,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과 네. 국민이 섬기는 대통령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예.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과연 지속이 될 것인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웠다. 예. 우리 문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실 때까지 계속해서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동구 대표님. 예, 저는 취임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최초로 그 인사를 갖다가 그 당시에 윤창중 대변인이 봉투에 어떻게 집어넣어 와가지고 이 기자들이 물어보는 게 자기도 모른다. 그래서 밀봉 인사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불통의 시발탄이었다. 네. 이래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그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한테 네. 인사를 소개하는 모습 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영원하는 네.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대통령을 우리도 갖고 싶다 네. 했는데 그런 모습 이미지를 갖다가 던져줬다 이래 봅니다. 밀봉할 거나 잘하시지. 아이고 참 그건 지난 얘기고. 저 다 하셨죠? 그럼 황 소장님 예. 갈까요? 네. 지금 뭐 정신없이 쏟아내고 있죠. 네. 형식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부분에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예. 누군가는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 예. 이 이후에 어떤 로드맵 관리를 물론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인수위가 없이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대선 과정에서 내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4월 한 중순경부터는 예. 거의 당선이 확실하다라고 보고 한 25일 정도 예, 준비했겠죠. 이렇게 이 이후 인수위 같은 어떤 준비를 저녁에라도 이 유세 후에 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65일 이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참고로 박근혜 정권은 그 당선되고 65일 만에 취임식을 했는데 예. 취임식 때 지지율이 44%였습니다. 예. 아마 MB도 저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고소용 인사니 뭐니 해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한 2달 뒤에 과연 어떤 지지율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은요. 네. 이 정확한 그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메시지 관리를 주문하셨고 차정 교수님은? 예, 저도 뭐 지금 취임 행보를 비교하면 아까 우리 김능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주의 위치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실 뭐 선거하는 기간 내내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까 1호 그 인사인 윤창중 대변인을 통해서 밀봉 봉투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본인이 나와서 이 인사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상당히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대통령직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하는 인식 자체 그리고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기남 소장님. 그 물, 불로 구분해봤습니다. 이게 중국의 노자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네. 가장 훌륭한 곳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다. 근데 물이야말로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거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데 문재인 우리 대통령의 지금 초창기 모습은 예. 낮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유유히 흐르는 그런 어떤 부드러운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으로 좀 비춰지는 면이 있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말로 불이에요? 불통, 그다음에 수척 공주, 권위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자신의 어떤 신데렐라라고 평가받던 정무수석조차 11개월 동안 얼굴도 못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그 소통하고 이제 인사가 가장 다르다 보는데요. 아까 이게 말한 것처럼 소통은 이제 그 박 대통령은 주로 이게 관저에서 또는 이게 본관에서 불통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민관, 비서동 소통 또는 이게 현장에서 이게 소통 여부가 다르고요. 저는 이게 인사 3명을 비교해 봤는데 바로 이게 박 대통령은 김용준 초대 총리가 낙마를 했어요. 인수위 준비간을 충분히 거친데 낙마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통과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곽상도 검찰 출신을 민주수했지만 저는 조국 교수 정말 이게 검찰개혁 비법조인 아주 이게 잘했다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왜 근데 잘 가다가 또 바꿔 써놨어요 지금? 조국 수석을 왜 저쪽에 써놨어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저는 차이가 삼철과 아니 뭐 3인방. 전혀 실수 안 할 분이 저렇게 써놓으니까 나 또 진짜로 봤잖아요. 서정호 변호사 실수할 분이 삼철은 아닌데. 이제 그 뭐 이호철이나 전해철, 양정철 이런 분들을 아직 중요하지 안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고리 3인방 그대로 중요했거든요. 그게 이런 참 차이가 문제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6시 27분이 향하고 있습니다. 패널 6분과 함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달라진 청와대의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보시죠. 네. 관청이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관서이 동경 몰라 이제 이게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고 배고프다는 얘기 우선 나도 밥 먹자 그랬는데 우리 주점이 들어가서 라면 하나 끓여서 먹고 아유 세상에. 이게 첫 시작은 아주 좋습니다만 예. 어떤 은은한 그 문샤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국민들에게 그 대중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네. 또 소통과 어떤 그 권위를 탈피한 모습이 네. 임기 내내 지속돼서 네. 결국 임기 마치는 그 순간에도 국민들로부터 저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차 교수님. 저는 뭐 이 국민들이 보면서 이게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지난번 촛불 전국 때 이게 나라냐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자책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대통령과 이 영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뭔가 지금 이 정상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게 사람이다 아니? 그렇죠. 뭐 그런 사람 사는 셈이죠. 거잖아요, 그냥. 저는 사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또 상당히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사실 그 역대 대통령들도 상당히 이런 파격적인 소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을 이렇게 또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4년 전. 이 1993년도에 문민정부가 출범할 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뭐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집권을 했을 때 청와대 앞길 개방하고 그리고 안가 철폐하고 다녀와요. 멋있네. 당신 최고네.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건데 하도 못 보았던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렇게 지금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아주 소탈하죠.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스승의 날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 순직을 인정해라 하는 지시를 내렸고 권위적인 영부인 대신에 여사님으로 불러달라 하는 것이 대통령 영부인 뜻입니다. 여민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나누고 마크맨들 대선 기간 동안 이제 같이 붙어 다닌 기자들과 북악산에 올랐고요. 그리고 김 여사는 우리 민원인 호소 듣고 손을 잡고 그냥 라면 먹고 가자고 불러드리고 이삿짐도 직접 꾸리고 빌라 이웃들에게 시루떡을 돌리지를 않나 대통령 출근길에 팔짱을 끼고 허리 굽혀 배웅을 하는 모습까지 정말 뭐 아주 늘 봤으면 좋겠다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을 그동안에 워낙 못 봐왔는데 국민들의 심정을 서정욱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게 대통령의 아마 특징 중에요. 가장 큰 게 옛날에는 그 본관에서 근무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서동 그 여민관으로 옮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여민관은 맹자에서 노는 여민 동락에서 논 말입니다. 바로 이게 국민과 더불어 같이 이게 그 즐거움을 누린다. 저는 이게 정말 국민들이 느끼는 마음은 대통령이 이제 우리와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구나. 소통과 탈건이로 이런 데 여민 동락의 감정을 느낄 거고요.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게 역대 대통령 반대였어요. 항상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이 미약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시작도 끝도 창대한
네. 정말 이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봅니다. 정기람 소장님. 저는 유종지미라고 했는데요. 예. 또 국민들이 보는 눈은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국민들은 또 역대 대통령들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너무 끝까지 받고